그리고 어깨와 연결된 여기에 있는 척추가 있거든요. 네. 척추가 잘 돌아가야 되는데 척추가 커다랗게 4개로 나눠집니다. 뭐로 나눠지는지 제가 말로 할까요? 그림으로 볼까요? 그림이요. 네, 좋습니다. 자, 이거는 제목이라는 걸 이렇게 이제 아셨고, 그 다음에 이런 형태가 되네요. 자, 보시게 되면 이런 형태의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보게 되면 목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안정성, 그 다음에 가변성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목은 안정성이 요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목을 올릴 때 머리통이 통상 몇 킬로나 될까요? 볼통이. 예, 4kg에서 5kg 정도 됩니다.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는 30kg 몸무게를 가진 사람이 머리가 4kg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인들은 보통 몇 킬로가 될까요? 5kg. 5kg. 제가 60이 훨씬 넘고 70이 덕한데도 5kg 정도 됩니다.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이미 많은 에너지와 정보량들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다시피 이런 이제 목이 있는데 어떤 목을 최선의 목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1, 2, 3. 3번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번쩍 네. 내리면서 어김없이 머리를 숙이게 3번입니다. 저도 이렇게 머리 몇 번 쓰다봤더니 머리가 하얘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목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목이 사실 좌우로 돌아가는 것은 무엇이 돌아가는 겁니까? 어깨에 척추, 우리 흉추가 돌아가는 것이고요. 여기가 돌아가는 것은 좌우로 돌리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고, 그러나 위아래로 숙이는 것은 목이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인사를 많이 하죠. 하루에 인사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핸드폰 보고 내내 인사하고 있고, 책 보고 인사하고 있고, 또 까똑 옆작공,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까똑 보면서 인사하고, 인사하는 순간 무엇이 생깁니까? 여기가 늘어나죠. 이렇게 늘어나면 여기에 있는 추간판이라는 것이 튀어져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추간판 탈출이라고 얘기하고 소위 디스크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안 튀어나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른 자세. 자주 목을 뒤로 쳐줘야 되는데요. 자, 그럼 쳐주는 운동 궁금하죠? 네. 자, 궁금하면 우리가 척추를 한번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있을지 둥둥둥둥 한번 바로 불러볼까요? 시작. 대추가 열렸네요. 대추가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쭉 척추가 있는데 여기 대추라고 하는 건 위에를 우리가 목뼈, 흉추라고 부르고요. 이 대추 밑부터는 흉추라고 부릅니다. 이 가슴 흉자를 써가지고요. 거기에 연결되는 이 점을 우리가 이제 대추혈이라고 합니다. 대추혈을 누르고 돌리는 순간 우리 몸이 기억을 잘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이 질문합니다. 침을 맞게 되면 침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궁금하죠? 네. 침이 가서 치료를 할까요? 그럼 뭐 할까요? 혀를 저기 뚫어주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빵꾸를 내는 것도 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뇌에다가 정보를 보내줍니다. 우리가 뇌에 보내는 정보를 감각 정보라고 하는데 뇌에 정보가 들어가는 순간 뇌들이 그쪽에 집중 연합군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쪽의 치유력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거든요. 손가락을 하나 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찬가지 뇌에서 그쪽에 천군 만마를 보내라. 그렇죠. 집중을 시켜줍니다. 자, 대고 나서 목을 돌려주게 되면 훨씬 목이 잘 돌아가죠. 네. 자, 목이 안 닿는 분 계십니까? 손 쭉 대가지고 나는 한 손이지만 여러분은 양손으로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아깝지 않죠? 이렇게 몸에 많은 것을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잘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우로 돌려보겠습니다. 돌아가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네. 네. 대추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맞대요. 고맙다 얘기하죠. 네, 감사함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좌로 두 번, 우로 두 번 돌려보겠습니다. 좌로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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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뒤로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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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했더니 목뼈와 뼈냐 허리뼈가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허리뼈를 찾아 여행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뼈가 굉장히 많이 있네요. 보기만 해도 먹고 싶죠?
아니요. 지렁이가 지네 같아요. 지네 같아요. 아, 저는 지네 같아요. 여기 약간 뼈 뼈다귀 꼭 뼈다귀 살짝 꼭 깨지는 사골 꼭. 이 보게 되면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복뼈라고 하는 흉추라고 부르고요. 7개가 있고 여기서 흉추 12개가 있습니다. 갈비뼈 아담의 갈비뼈 한 개를 뽑아가지고 여자의 갈비뼈 12개를 만들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갈비뼈는 모두 몇 개입니까? 12개. 왼쪽에 12개, 오른쪽에 12개, 24개. 그렇죠. 이제 갈비뼈 24개죠. 그리고 그 밑에 요추가 5개가 있는데요. 이 요추, 마찬가지로 우리가 허리를 썰어 할 때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허리를 잘 썰어 하는데, 허리는 잘 움직이는 관절일까요? 안정을 요하는 관절일까요? 안정. 어떻게 금방 알았어요? 눈치 같아요. 눈치로? 아, 대단했습니다. 나는 대단하다. 꼭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하다. 그렇습니다. 이 허리는 실질적으로 안정을 요하는 그런 파트입니다. 그럼 우리가 허리를 잘 돌아간다고 했을 때 정말 돌아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저기 방관. 골반.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돌아갔던 것은 골반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아까 그 골반이 정말 돌아갈까요? 골반 밑에 있던 고관절이라는 놈이 있었습니다. 고관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관절. 자, 이거는 저 정리를 한 건데요. 스테빌리티, 영어로 얘기하게 되면 안정성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넘어가도 괜찮겠죠? 그러나 보겠습니다. 목은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가슴 여기가 돌아가는 것이고, 허리가 안정적이고, 이 골반이 돌아가는데 골반 밑에 이 고관절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무릎 안정적이고, 발목이 잘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동에 가능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목, 고관절, 흉추, 어깨 부위죠. 어깨, 고관절, 발목. 여기가 유연해야 우리 동작이 유연해집니다. 그럼 어떤 동작이 나올까요? 동작 괜찮게 나옵니까? 아팠습니다. 귀여우시네. 아직 제가 어려서요. 보기보다 귀여워. 제가 어렸을 때 옆집 누나한테 많이 당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골반인데요. 골반에는 뼈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나온 이것이 이제 엉치뼈. 척추에서 마지막에 천골, 그 밑에 꼬리뼈, 미골이라고 하는 것인데, 미골과 연결된 이러한 뼈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전체의 뼈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게 되면 볼기라고 합니다. 볼기뼈 보겠습니다. 볼기뼈. 그 뒤에 푹 튀어나온 요 뼈를 가지고 우리가 엉덩뼈라고 합니다. 엉덩뼈. 여러분이 바닥에 깔고 앉은 그 뼈가 바로 궁둥뼈입니다. 궁둥뼈. 왜 자꾸 바뀔까? 미안합니다. 궁둥뼈죠. 여기는 궁둥뼈. 그래서 우리가 이 골반을 두고 불려주는 이름이 있습니다. 궁둥이, 엉덩이, 볼기짝. 이제 비로소 그 비밀을 아셨습니까? 네. 아셨으면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정작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게 되면 바로 이 엉치뼈입니다. 엉치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뒤에 보게 되면 툭 튀어나온 뼈가 2개가 있는데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뼈거든요. 밑으로 쭉 해보겠습니다. 엉치뼈. 다른 말로 이게 전문 용어로 또 의학 용어로는 천골이라고 부르고요. 엉치뼈는 우리말입니다. 근데 이 엉치뼈와
여기에 엉덩뼈를 연결하는 요 관절을 우리가 엉치 엉덩 관절이라고 합니다. 해보겠습니다. 엉치 엉덩 관절. 엉치 엉덩 관절. 너무 쉽죠? 네. 엉치뼈와 엉덩이가 연결된 관절이다 그래서 엉치 엉덩 관절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궁둥뼈가 한자어로는 좌골입니다. 좌골 신경통하는 것은 이쪽에 신경근이 내려가면서 아팠을 때 좌골 신경통이라고 부르고요. 이 앞에 있는 구동뼈가 치골입니다. 치골은 우리 배꼽 밑에 모 위에 딱 이렇게 만져지는 뼈가 치골이죠. 여러분이 아기를 낳으셨을 때 치골이 열렸습니까? 덜 열렸습니까? 덜 열렸어요. 네, 그렇죠. 남자들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잘 붙어 있는데 붙어 있습니다. 근데 여자들은 조금 열릴 수 있게 돼 있는데 아기 낳을 때는 훨씬 잘 열리죠. 왜 잘 열립니까? 대기가 머리가 퉁퉁 쑥쑥 어느 겁니까? 퉁퉁 나오라고 쑥쑥 나오라고 쑥쑥 나오라고 예. 풍순풍. 숭퉁숭퉁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이제 구덩뼈 우리가 말하는 치골 이쪽에 궁둥뼈 뭐라고 그랬죠 제가? 궁둥뼈가 좌골 네, 좌골 치골 그 다음에 장골. 근데 우리가 정말 하려고 하는 건 엉치뼈인데 엉치뼈 한번 만져볼까요? 시작. 엉치뼈 다시 한번 만져보시고 자 이제 엉치뼈부터 여기에 경추뼈까지 우리가 이제 한번 쭉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더 잘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키가 잘하고 싶은 분 계세요? 이 자리에서 5cm만 크도록 해드리겠습니다. 5cm. 자, 이제 궁둥뼈를 바닥에 대고 궁둥이를 한번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왔다리 갔다리 기분도 괜찮다는 얘기 여러 번 들었습니다.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단동 10분에 당분의 자손들에게 준 10분에 보게 되면 첫 번째 할 때 이렇게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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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게 하면서 하게 되면 훨씬 골반 운동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여기에 엉치뼈를 한 상태에서 이제 한 양손이 필요하겠습니다. 한 손을 쭉 펴시기 바랍니다. 펴시게 되면 엄지, 그 다음에 새끼 손가락 다 있으시죠? 네, 좋습니다. 다 보니까 다 계시네요. 이 엄지 손가락을 명치에 갖다 댑니다. 그리고 그러면 새끼 손가락은 어디가 닿을까요? 배꼽. 배꼽. 아주 정상입니다. 자, 그 상태에 쭉 폈을 때 내가 자세를 바로 핀 겁니다. 이렇게. 그 상태에 한 손은 머리 위로 올립니다. 올려가지고 5cm. 머리 위로부터 손바닥까지 5cm. 이제부터 힙에 있는 엄지뼈를 쭉 올려가지고 머리가 손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올리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로 커졌어요. 커졌습니까? 네. 이게 안 느껴지십니까? 느껴져요. 자, 안 느껴지신 분? 아, 제가 아닙니다. 펴지네요. 네? 허리가. 아, 여기서 쭉 해가지고 쭉 앉으신 상태에서 이 자세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쭉 앉은 상태에서 쭉 하게 되면 쭉 펴져요. 여기 쭉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럼 척추가 쭉 펴지거든요. 그럼 머리가 탁 붙었잖아요. 5cm가 붙었습니다. 네. 아이고 진짜 대단하다. 자, 그래서 손 바꾸겠습니다. 손 바꿔가지고 이제 반대 손으로 다시 한번 쭉 인 상태에서 엄지 손가락을 명치에 대시고 새끼 손가락 어디가 있습니까? 배꼽. 그 상태에서 나머지 손은 뭐 합니까? 다시 올라가서 머리. 5cm 자라나라 간절하게 원해야 됩니다. 자라라 쭉. 아이고. 바로 그 상태에서 쭉 뒤로 한번 목을 꺾겠습니다. 쭉 꺾으면 척추가 더 늘어납니다. 자, 바로 시원합니까? 예, 평소에 앉아 있는 자세가 그런 자세여야지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바른 자세라고 하는데 아프신 분 바로 낳고 있는 증거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아침 드시고 했다 하면 3세트입니다. 3번. 점심 드시고 몇 번? 3번. 저녁 드시고 몇 번? 3번. 하루에 몇 번? 10번. 9번. 이상이면 됩니다. 쭉 해가지고 해서 하기만 돼도 척추가 많이 펴지고요. 디스크, 허리 디스크와 목 디스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치료가 되냐고요? 부분적으로 치료도 됩니다. 이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많이 좋아집니다. 얼마 전에 83살 드신 할아버지가 이것을 몇 번 해가지고 이렇게 뛰어다녔다는 거짓말 같은 이야기가 실제 거짓말입니다. 뛰어다니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이제 실질적으로 씩씩하게 잘 걸어다니셨어요. 그분이 고관절 수술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지팡이 없이 비틀거리였었는데 그분을 4주간 해가지고 2번 이렇게 이제 교육시간을 가졌는데 그게 정말 열심히 참여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그분이 지팡이 없이도 걸으시면서 상당히 아주 효과를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정말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른 자세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골반 중에서 무슨 뼈? 엉치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엉치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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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쓰시려고 하는데 쓰시게 되면 제일 먼저 느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엉치뼈입니다. 엉치뼈를 잘 느끼셔야 섰을 때 선 바른 자세가 나옵니다. 선 자세가 바로 돼야 그 다음에 어떤 자세가 나올까요? 걷는 자세가 제대로 나옵니다. 우리가 걷는 자세를 얘기할 때 똑바로 서서 걸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얘기가 빠졌습니까? 거기에 본질적인 얘기가 빠졌어요. 이 골반에 엉치뼈를 쓰는 순간 우리는 무엇이 됩니까? 멋진 미스 코리아, 미세스 코리아, 월 코리아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해야 되는 걸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그림을 보도록 하고요. 실질적으로 제비대가 써놨는데 이 우리가 이제 인체의 중심 얘기를 하는데 중심 얘기를 하니까 제가 잠깐 드릴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강의를 다 끝나고 나오는데 학생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딱 질문을 받은 순간에 저는 중문즉답 척척박사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말하는 순간 바로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막막했습니다.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나 지금 바쁜데 이렇게 씹을까 하다가 제가 용기를 냈습니다. 내가 지금 정리가 안 되는데 내가 연구해서 다음에 알려주마. 그리고 시간이 막 지나갔는데 생각이 안 났습니다. 어떤 분이 얘기했습니다. 간절히 원해라, 간절히 원해라. 간절히 원했지만 그런 날이 왔을까요? 안 왔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날이 오야 말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7시에 조찬회를 하는데 거기에 경희대학교 국문과 교수인데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꽃을 꺾지 않습니다. 그러나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꽃을 꺾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아싸! 내가 소리 질렀습니다. 이 순간 모든 사람이 나한테 시선이 집중됐지만 전혀 저는 개의치 않고 기쁨에 눈물까지 흘렸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좋아한다는 거 사랑하는 차이점 뭡니까? 좋아하는 거는 객관적이고 좋아하는 거 소유하는 바라보는 거고 사랑하는 거는 좋아하는 것은 바라보는 것, 바라보는 것이고 사랑하는 거는 깎는 것이다. 꺾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은 그냥 시들어버려. 좋아하는 거는 나로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고 사랑하는 거는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행복했으면 하는 거. 말씀해주신 분들은 또 박수 받고 싶은 분 계십니까? 다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좋아하는 것은 내 중심이고 사랑하는 것은 상대 중심이다. 이때 필요한 것은 뭐? 박수! 근데 그 뒤로 제가 커다란 슬픔이 하나 생겼습니다. 누구인가도 이렇게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내 중심으로만 이렇게 살아봤는데 타인 중심이야? 상대 중심이야? 사랑한다는 말을 쉽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하고 싶어요. 이렇게 타인 중심으로 상대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러한 마음에도 중심이 있듯이 인체에도 중심이 있습니다. 우리 중심을 어디로 볼까요? 척추. 허리. 척추.
중심을 어디로 볼까요? 엉치뼈. 엉치뼈. 인체의 중심하고 이게 나왔습니다. 골반. 우리 인체의 반도 골반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중심이 되는 것이 이제 골반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대부학교로 나눌 경우에는 어떻게 나누는가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골반 팔다리는 하나의 파트, 그 다음에 척추까지를 이제 하나의 파트로 보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인체 중심 골반을 보고 척추는 인체의 기둥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공감이 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쓸 때도 마찬가지 항상 뭘 잘 잡아야 됩니까? 중심을 잘 잡아야 되겠죠. 중심을 잘 잡는 순간 우리들은 좀 더 편안하게 쉽게 바른 자세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골반이 잘 움직이려면 여기에 있는 고관절,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엉덩관절이 잘 움직여야 되는데 이 관절은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움직여도 1, 2도밖에 안 움직여요. 얘는 얼마나 움직일까요? 얘는 예, 고관절, 엉덩관절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도 엉덩관절은 얼마나 움직일까요? 아니 이게 걸어다닐 때마다 360도가 움직입니다. 한번 이렇게 쭉 일어서게 되면 다 움직이는데 우리 골반이 잘 돌아가는 것도 왜 잘 돌아갔습니까? 무엇이 잘 움직였습니까? 엉덩관절. 이제 엉덩관절보다 더 잘 돌아가는 관절이 하나 있었으니 그 관절이 바로 어깨관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깨관절 잘 풀리고 엉덩관절 잘 풀리고 그러면 우리는 그래서 이제 골반 운동을 하는데 앉아서 골반 운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하면 이렇게 쭉 하면서 바닥에 무엇이 있습니까? 무슨 뼈가 닿고 있습니까? 엉치뼈. 궁둥이는 어디 갔습니까? 궁둥이. 자, 궁둥뼈가 바닥에 닿고 있습니다. 궁둥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 하면 배꼽이 앞으로 나옵니다. 하나. 둘 하면 뒤로 이제 다시 이쪽에는 척추를 이쪽에는 척추 뒤에 뭡니까? 이쪽에는 천골, 엉덩뼈를 뒤로 뺍니다. 하나 하면 배꼽을 앞으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제 하나 하게 되면 이렇게 배꼽 밑에 배꼽과 치골 사이에 이쪽에 기가 모인다고 하는 기해라고 하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거기를 단전이라고 부르는데 기해가 나오도록 하고 둘 하면 후 하고 내쉽니다.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루에 몇 번씩 해야 될까요? 1000번이요. 예, 99번 이상 하셔야 됩니다. 1000번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 하게 되면 배가 나오고 둘 하면 후 하고 내쉬는 이러한 호흡을 우리가 복식호흡이라고 하죠. 보겠습니다. 복식호흡. 이렇게 시중에 인터넷이나 뭘 보게 되면 숨을 들여 마셔서 배가 나오게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큰탈 납니다. 저도 이게 젊었을 때 그 얘기 듣고 숨 내쉬면서 배 나오게 하려고 하다가 호흡이 엮여가지고 4년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먼저 나이가 들수록 뭐부터 만들어야 됩니까? 몸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쭉 하게 되면 이제 지금은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자세가 좀 신기하긴 하죠. 요상합니다. 아, 요상합니까? 아는 자세입니까? 네. 아, 저만 아는 자세인가 하는. 다 잘 쓰여먹고 있어요. 예. 아, 괜찮습니까? 네. 네, 이제 잘 그런 쓰여먹어요. 자세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이미 남자 여자를 만들었을 때 결혼시켰을 때 가장 좋은 자세를 사용하도록 만들어놨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골반이 상당히 유연하게 열리고요. 그러면 좀 더 엉덩뼈를 찾는 게 쉬워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예쁘게 한번 걸어보려고 하는데 걷기 전에 자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호흡법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복식호흡을 달리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앉아있을 때 하나,
둘, 후. 하나, 후. 후 하라고 하는데 굳이 안 하시는 분들 계세요. 꽉 다물고 막. 다시 하나, 둘, 후. 이렇게 해가지고 시시때때로 해서 하루에 99번 이상 하시게 되면 몇 살까지 보장이 됩니까? 200살, 120세. 200살. 여기 계신 분은 재수 없는 사람은 120세, 재수 좋은 사람은 150세를 갑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 이제 앞으로 조금 10년만 지나게 되면 먹으면 먹을수록 좋아지는 명약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50대로 갈 것인지 40대로 갈 것인지 정할 수가 있는 그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풍성학당에서 최소한 5년 이상은 버텨야 됩니다. 질문 한 가지만. 네, 5초만 드려. 네. 숨을 복식 호흡할 때 코를 그러니까 입을 다물고 코로 들이마시고 코로 내쉬는 게 아주 좋다고 그러고서 저는 그렇게 교육하고 있는데 틀린 건가요? 하라고. 아, 틀린 게 아니라 완성되면 그렇게 갑니다. 처음 할 때는 지금 지운 질문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가만히 이렇게 배를 내밀게 되면 본래는 숨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내쉬는 방법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 숨이 어디로 나갈까요? 코로 나가죠. 아니 아까 지금 입을 다물고 한다고 그러니까. 다물고 하는 분이 계시다고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런 이제 후 전 하라고 할 때 일부러 입 다물고. 후라고 후라라는 소리를 한 건데 죄송합니다. 그렇게 전문가 계신 줄 모르고. 제가 매일 교육을 예. 운동하고 시키거든요. 네, 가장 여기 마지막 완성 단계는 숨을 들이마시고 코로 들이마시고 이제 코로 내쉬면서 하는데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 복식 호흡을 한다고 해가지고 호흡이 배까지 내려가는 건 아닙니다. 내려가는 것은 여기 행경막이라고 하는 그 막을 내리는 것인데요. 그 막이 내려가면서 실질적으로 내장에 이렇게 자극을 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계속 행경막이 내려가면서 그 밑에 내장을 같이 누르니까 이제 배가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지 공기가 거기까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공기가 여기까지 들어가면 죽어요. 네, 그렇죠. 네, 거기 물도 차면 국수 차면 안 되고요, 안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본적으로 또 한방에서는 기혈이 있는데 이쪽에 이제 명문혈이라고 있습니다. 명문혈에서 이제 호흡을 한다고 하는데 예전에 노인네가 돌아가시게 되면 정말 사망했는지 안 하는지 최종 판단을 이쪽에 있는 허리에다가 손 넣어가지고 죽으면 이게 쭉 내려갑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생활 속에서 이렇게 허리가 내려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픈 겁니다. 디스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계속 허리를 올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몸을 뒤로 젖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쭉 펴가지고 하는 순간에 들어가서 앉아 계실 때도 가급적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허리가 아픈 분이 있으면 무엇을 권장합니까? 이쪽에다가 방석이나 수건 같은 거 넣어가지고 허리를 참 받치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계속 이렇게 되면 척추의 간격이 벌어집니다. 그 사이로 디스크가 튀어나오게 되는데 디스크는 한번 튀어나오면 다시 안 들어갈까요? 들어갈까요?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안 들어갑니다. 인체는 오묘해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치료하는 많은 경우가 의사가 붙여주는 그런 경우보다는 누가 붙이는 겁니까? 내가 붙이는 거죠. 자기 치유력, 자기 면역력으로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만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상당히 좋아집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엉덩관절, 고관절을 봤고요. 그 다음에 앉아있는 자세를 봤습니다. 어느 자세가 제일 예뻐요? 이게 이제 다 괜찮은 자세들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등받이에다가 대는 것이 좋다. 힙을 바짝 대게 되면 뭐가 바닥에 닿습니까? 궁둥뼈가 엉덩이는 여기가 이제 엉덩이고요. 바닥은 궁둥입니다. 궁둥이. 궁둥이. 궁뎅이. 방댕이. 예, 방댕이, 굴기짝, 엉덩이, 궁덩이. 이렇게. 궁댕이. 궁뎅이가 여기네. 네, 궁둥이, 궁댕이. 자,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이 자세가 제일 좋다고 하는데 이 자세는 왜 나쁘다고 할까요? 앞으로 당겨서. 예, 뒤에다 받치는 게 없어가지고 좀 경직되기 때문에 안 좋다고 하는 것이고 예, 될 수 있으면 되는 게 좋습니다. 이 자세는 문제냐면 어려운 사람 앞에 앉았을 때 잠깐 앉았을 때 그렇지. 그때 앉는 자세이죠. 면접하러 갔을 때 이렇게 네, 기본적으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거 안 좋다는 거죠. 힙이
대고 통상적으로 등받이가 조금 뒤로 젖혀져 있죠. 이런 자세로 앉았을 때 우리가 편해지는데 이렇게만 처음부터 앉아있게 되면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좀 다시 풀었다가 다시 앉고 풀었다가 다시 앉고 이렇게 쭉 해가지고 계속 앉아있는 것은 구역이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구역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 거 맞습니까? 네. 아닙니다. 그렇지 않죠. 구역은 아니죠. 끝날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자, 어느 자세가 뭐 있습니까? 여기가 앞입니까? 여기가 앞입니까? 얘예요. 얘가 멋있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잡혔는데 마찬가지 여기가 엉치뼈입니다. 여기 엉치뼈를 잘 세우는 순간에 세우기가 쉽습니다. 비키니형 보입니까? 네. 저랑 똑같습니다. 자, 어느 자세가 좋습니까? 1, 2, 3, 4, 5, 6 쓸 때 얘는 너무 군인 같아요. 이렇게 앉아있는 것은 사실 건강에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올 때 나오고 우리가 실루엣이라고 하는데 그 라인을 그리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쓰게 되면 살도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빠집니다. 왜 빠지냐 하게 되면 무식화하고 빠지는 주된 이유가 뭐냐면 이 장이 운동을 하게 되면 참 달라붙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쓰라고 할 때 엉치뼈를 쓰시고 딱 하게 되면 어깨는 그냥 놔두고 배를 조금 해가지고 그쪽으로 안쪽으로 같이 몰아줍니다. 벗어볼까요 여기? 아니요. 볼거 없을 것 같아요. 벗어요. 이렇게 아니에요. 해가지고 벗어봐요. 이렇게 모여지는 순간에 에너지가 더 활성화가 됩니다. 왜 그러냐 되면 창자가 늘어지게 되면 걔가 일을 제대로 할까요? 못해요. 창자가 딱 붙으면 일을 잘할까요? 더 잘할까요? 더 잘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창자가 늘어지지 않게끔 만드는 거, 배를 당겨주는 주된 이유는 바로 당겨지는 순간에 얘도 일한다는 거 알아요. 늘어지는 순간 얘도 같이 놀자, 허벌레 같이 되는 거죠. 서실 때 이렇게 쓰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으로 나오셔가지고 한번 서보실 텐데요. 쭉 했을 때 같이 마주보는 게 좋을까요? 예, 같이 마주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으네요. 나 예뻐 이렇게 한번 물어볼 준비 됐나요? 이렇게 했을 때 다리를 이렇게 이제 약간 어깨 넓이로 벌리셔도 괜찮습니다. 벌리셔가지고 조금 이렇게 힘을 주는데 우선 엉치뼈를 갖다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엉치뼈. 그리고 배를 당기십니다. 당기고 어깨는 놔둔 상태에서 가능하십니까? 네. 이렇게 지금은 모두 잘하시네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랍니다. 너무 잘하시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쭉 발을 약간 어깨 넓이로 벌려보겠습니다. 벌린 상태에서 엄지와 집게로 해가지고 엄지발가락, 집게발가락으로 해서 약간 끌어 올려보겠습니다. 뒤꿈치를 쭉 버틸 수가 있습니까? 자, 앞에 계신 분에게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하시네요. 뻥이었습니다. 자, 다시 내리시고요. 다시 한번 올려주겠습니다. 쭉 올리시면서 엄지발가락과 집게발가락을 이렇게 하시면서 쭉 하는 순간에 엉치뼈에도 자극이 옵니까? 예, 그 상태에서 이제 다시 한번 내리겠습니다. 한 번만. 안 날아가는데? 다시 올려주시고 그 상태에서 목을 뒤로 한번 꺾어보겠습니다. 쭉 하면서 척추가 더 늘어나게끔. 늘어나는데 마지막에 어디서 힘이 들어갑니까? 엉치뼈. 엉치뼈에 힘이 들어갑니까? 네. 자, 내리시면서 바로 힘 들어가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참 잘했다. 머리 한번 쓰다듬기 바랍니다. 앞사람에게 물어봐 주세요. 나 예뻐? 좋습니다. 이제 그 상태에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여기는 전부 우리 미스코리아 경연대회 아까 어떤 분 낙제하셨다고 했는데 예선에서. 자, 이제 그럴 때 이제 그 상태 가장 중요한 게 섰게 되면 그 상태에 섰어요. 섰게 되면 일단은 척추를 쭉쭉 누리는 게 중요하고 나갈 때 어떻게 나가게 되겠습니까? 나갈 때 항상 이 엉치뼈가 기준입니다. 혹시 댄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댄스? 네, 여기 댄스예요, 댄스. 어, 선생님이세요. 댄스 선생님이세요? 네. 예.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댄스 선생님 딱 쓸 때 보통 딱 쓸 때 어디에다 힘주라고 그거 하신대요. 엉치뼈에다 힘주라고 얘기하시죠?
예. 근데 보통 이제 자세가 이 댄스 자세나 걷는 자세나 댄스 하시는 분이 다 자세가 멋있잖아요. 멋있어요. 주된 이유가 뭐냐면 발 섰을 때 엉치에 힘이 잘 들어갑니다. 그럼 엉치가 해가지고 엉치가 나갈 때 이제 발이 나가는데 발이 나가는 원천은 사실은 고관절이 나가는 겁니다. 고관절이 나가면서 발바닥이 나갈 때 뒤꿈치, 앞꿈치. 뒤꿈치를 딛는 순간에 이 땅바닥을 치는 걸 가지고 우리가 발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해볼까요? 발력. 땅 위를 쳤다 해가지고 조금 더 사자성어로는 지면 발력합니다. 해볼까요? 지면 발력. 항상 운동의 기본은 주변 환경을 이용하는 게 중요한데요. 땅에서 하는 것들은 다 땅바닥을 이용하는 게 대단한 기술이고 원리입니다. 땅바닥을 쓰지 않고 자기 안에 있는 몸에서 일어나는 걸 내력이라고 하거든요. 인체 내력만 쓰는 것을 우리가 우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둔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현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땅바닥을 이용해가지고 쓰면 힘이 안 들어가겠죠. 특히 자세가 쓰는 게 왜 좋은가 하게 되면 자세를 쓰지 않게 되면 머리로부터 어깨, 몸에 이르는 하중이 대단합니다. 이 하중을 누가 봤습니까? 무릎이 봤습니다. 무릎이. 그러니까 이제 무릎이 더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무릎이 안 좋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워가지고 뭐가 힘을 받아야 됩니까? 관절, 우리 골반이 힘을 받아야 되죠. 골반의 핵심, 고관절, 골반 힘을 받게 되면 나머지 쓰는 것이 쉬워요. 그리고 나서 바로 다리를 추구해가지고 발바닥에 전달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기가 나가는 게 이거 발 뒤꿈치예요. 나갈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갑자기 나가줍니다. 사뿐사뿐 걷는 것인데 내가 왜 사뿐사뿐 걷는 것처럼 보일까요? 여러분이 체면에 걸려서 있을까요? 아니죠. 저기 땅바닥을 잘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땅바닥을 쓰지 않고 자기 힘으로만 걸으면 바보 같아요. 그렇죠. 힘들고 그렇죠. 할아버지 같아요. 한번 걸어보시려고요? 자, 한번 저기 한국에 나온 바리스타의 원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디, 서가세요. 시작. 땅땅따다. 이게 시작이야. 아니 걸을 때 한번 걸어보세요. 네. 그다음에 이제 평소에 이렇게 걸었습니다. 이렇게 걸었던 그녀가 달라졌어요. 모델 같아. 근데 이제 삐딱고 지나가지고 이제 모델들은 일부러 해가지고 이렇게 뭐 틀어가지고 많이 걷는데 이런 거 말고 쭉 했을 때 뒤꿈치 이런 식으로 이제 걸어주겠습니다. 시작. 뒤꿈치. 예, 아주 잘하셨는데요. 이 뒤꿈치에 뼈 닿고 돌아가서 안 신어봐서 잘 모르겠어요. 예, 그렇죠. 네, 시작. 뒤꿈치. 이 뒤꿈치가 나가면서 나가는 땅바닥에 이렇게 미니까 몸이 잘 가요. 시작. 뒤꿈치.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6명씩 시간이 있으니까 우선 먼저 하실 분들 부시맨 같아요. 부시맨. 네,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선 먼저 차례 좀 쓰시고 네. 신랑 신부 같아. 자, 신랑 신부. 어떤 깔맞춤했네? 오 진짜. 우리 전부리 주례는 친구는 주례를 사랑하겠느냐? 저는 오래 못 사네요. 네, 정말 자세가 굉장히 잘 나오시는데요. 이렇게 캬바레, 강남 캬바레 딱 봐도 이렇게 매치가 나오시는데, 네? 천지 카바레 강남에. 우리 디지털에 완전. 이제 그러면 우리 이제 예행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먼저 앞줄을 6명 이렇게 나오시는 게 좋을까요? 네. 쭉 하셔가지고 차렷 똑바로 이렇게 한번 서보겠습니다. 쓸 때 여기가 이제 여기 엉치뼈
엉치뼈, 엉치뼈, 엉치뼈. 시니어 보시죠. 모델 같다. 한번 하겠습니다. 시니어 모델 같아요. 보시고 레디 고! 뒤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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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꿈치. 다시 좋습니다. 뒤꿈치, 뒤꿈치, 뒤꿈치. 아, 자세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대단했습니다. 박수! 자, 다음 선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 모델 같다. 시니어 모델. 아이고. 우리 4명. 보시고. 나가야 돼? 자, 좋습니다. 어디 앉아? 디스크 환자 하시나요? 아, 디스크 환자 아주 좋으십니다. 근데 잘 나오십니다. 쭉 해가지고 쓰실 때 조금 그런 형태로 예.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하게 되면 여기에 힘을 쓰다 되면 배가 이렇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같이 해가지고 어깨 놔둔 상태에서 얘만 올려줍니다. 이게 이제 댄스의 기본이라고 댄스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자, 좋습니다. 차렷 걸어보겠습니다. 레디 고! 너무 좋습니다. 가슴 내밀었다 야 가슴이. 뒤꿈치, 가슴이 너무 크다. 뒤꿈치. 다시 한번 먹겠습니다. 뒤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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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꿈치. 좋습니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뒤꿈치. 아주 멋있었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걷고 싶은가 봐요. 글쎄 이렇게 기념 촬영도 좀 해줬으면 좋은데 아쉽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팀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 우리야. 네. 우리 안 나갔다. 여기는 여기 패션의 일가견이 있는 분만 나오신 것 같은데요. 네, 좋습니다. 한번 차렷하고. 무슨 말부터 나니까 이쁘게 똑같이. 아, 안무게. 오른발부터. 자, 엉치다. 저기 엉치뼈 하시죠? 자, 레디, 액션! 뒤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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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꿈치. 좋습니다. 또, 시작. 뒤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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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꿈치. 좋습니다. 다시 한번 걸어서 들어가겠습니다. 뒤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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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꿈치. 아, 훌륭합니다. 자, 그럼 궁금한 게 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손은 가장 좋은 상태는 손이 바닥에 떠버려 있는 이런 상태가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빨리 걷는 조깅이나 할 때도 손을 이렇게 걷는 것이 아니고 실제는 어떻게 걷는 거냐면 이런 형태로 걷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바닥이 돼가지고 바닥에서 이렇게 손이 와가지고 이는 것이 잘못 알아가지고 마스크 다 쓰고 요즘 이렇게 걷는 것은 이제 뭘만 본 거냐면 끝나는 지점만 바라본 거예요. 끝나는 거는 그렇게 보이잖아요. 같이 할 때.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런 형태가 돼야지. 군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나? 이제 우리나라 군인은 이렇게 걷고요. 제가 예전에 국군회관 행사할 때 그 지도를 했습니다. 군인들 이렇게 400명 쭉 해가지고 할 때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했습니다. 지나고 나서 많이 후회했습니다. 북한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고관절이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 이것도 방식인데 이렇게 따가지고 땅바닥을 치는 거거든요. 이렇게. 안 좋은 거라면요? 안 좋은 거네요. 안 좋은 거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것만 하면 힘이 드는데 지면을 이용하기 때문에 계속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김정일이나 김정은이가 나타나면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자기 몸만 가지고 하면 병신 다 되는데요. 이제 지면 발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과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약속된 시간이 어느 정도 다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참 안 하신 분들도 계시죠? 마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분. 가야 되지 않나? 근데 아까도 몇 살인데? 안 했어? 해봐야 손 없는 사람이. 세명 좋습니다. 자, 우리 이제 여기 아주 자세가 좋으신데 여기 엉치뼈, 엉치뼈, 엉치뼈 좋습니다. 레디, 액션. 뒤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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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꿈치. 손을 걸른다. 여기 나가실 때 여기 뒤꿈치를 잠깐 같이 걷겠습니다. 이거. 자, 뒤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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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꿈치. 저기 이게 아니라 병사거든. 이게 아니라 이제 이게 고관절 일부러 의식할 필요 없이요. 얘가 쭉 하는 순간에 그냥 같이 얘가 나가는 겁니다. 얘가 보겠습니다. 뒤꿈치 시작.
뒤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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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꿈치. 뒤꿈치만 밀으면 얘가 달력의 의해서 나가게 돼 있어요. 쉬워 걷기가.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동에 시작. 가는 같이 시작. 뒤꿈치. 그렇죠. 뒤꿈치. 좋아졌네. 월등히 좋아졌습니다. 또 안 하신 분? 예, 그러면 여기 안 나오신 분은 두 분. 동남아 순회를 방금 마치고 오신 우리 달리수다. 그래 200살까지. 아니 거기 아는 사람들이 안 나와. 저 뒤에 나와. 민정이 나와. 같이. 민정이 나와. 시간 아깝다. 빨리빨리 하려면 하고. 예, 좋습니다. 아, 예. 시간 가잖아. 차렷. 여기 이제 이쪽이 여기 엄지뼈입니다. 좋습니다. 배는 집어넣으시고요. 상태에서 예, 좋습니다. 그 상태에서 스텝하고 이제 연습하면 이쪽으로 들어가고 배는 당기는 겁니다. 이렇게. 좋습니다. 그 상태에서 땅 하면은 이제 얘가 뒤꿈치입니다. 얘가 대회 같으시다. 시작. 뒤꿈치.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보시겠습니다. 집어넣으시고. 꼭 뒤꿈치. 최고. 자, 이렇게.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걷기링을 봤는데요. 마지막에 이런 스텝도 나오네요. 마지막에 완성은 바로 이 댄스 아니겠습니까? 이 댄스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아쉽습니다. 왈츠 한 번만 해볼까요? 예, 말씀. 예, 누구랑 할까요? 선생님이 한번 저랑요? 해보세요. 저는 저기 다음에 할게요. 저는 왜 제가 음악도 다 있는데? 아닌데. 여기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할 수 있을 것 하실 것 아니 같은데. 근데 저기 제가 음악이 없어 음악이. 저기 음악 여기 있어. 낮에 배워가지고 밤에는 잘 못해요. 거기랑 버렸겠는데. 내가 왈츠 탱고 선수야.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제 밤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힐링 품은 바른 자세 주제로 해가지고요. 뭐라고 그랬죠? 주제가? 네, 바른 자세에서 기본적으로 관절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어떤 관절을 공부했을까요? 어깨 관절, 엉치, 엉덩이 관절, 고관절, 관절. 예, 그래서 이제 관절의 범위가 큰 것은 어깨 관절과 고관절이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어깨 관절과 고관절을 잘 써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관절 운동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해요? 시상.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옆으로 움직이는 브라.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다음에 척추를 쭉 펴가지고 키를 몇 cm씩 늘립니까? 5cm. 이렇게 해서 이제 중심과 그 다음에 자세 그리고 호흡과 에너지.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가 가장 컸습니까? 표현의 에너지, 사랑의 에너지, 긍정의 에너지. 긍정의 에너지. 오늘 이렇게 70분간에 걸쳐서 함께 계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질문 있으면 잠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다리가 네. 바지를 사서 이렇게 기장을 줄이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이 줄였는데 딱 입으면 짝짝이 돼요. 약간 네. 그것도 이 골반이 이거 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짝짝이 발은 골반이 커져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시중에서는 그 발받침대를 대라고 얘기하는 것은 약간 지역적인 처방이고요. 실질적으로 이 골반은 쉽게 잘 맞춰집니다. 가장 골반 쉽게 맞추는 방법은 우선 기본적으로 좀 더 해도 되나요? 네.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위중이라고 하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다리에 쭉 해가지고
이 관절이 틀어진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부위가 이렇게 만지면 조금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위를 갖다가 만져주는데 만지는 요령이 있습니다. 항상 자기 몸을 만질 때 힘을 막 손가락 주게 되면 손가락 많이 아파요.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쉴 때 힘이 들어가면 아주 쉽습니다. 자, 숨 들여 마시고, 숨 들여 마시고.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는 의자에 앉아가지고 거기를 자극하는 방법이 얘를 잡은 상태에서 다리를 갖다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9번 이내에 많은 것들이 좋아집니다. 그럼 한 번 하고 나서 다 나을까요? 아니요. 네, 안 나면 어떻게 합니까? 해줘야죠. 다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다리 하기가 불편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손에 여기 있네요. 요 부위, 요 부위를 갖다가 만져주는데요. 이렇게 4번째, 5번째 사이로 쭉 가게 되면 이 부위를 갖다가 이렇게 만지작 하다 보게 되면 아픈 부위가 툭툭 튀어나와요. 얼마만큼 크게 튀어나오냐면 볼펜심 혹시 기억하세요? 볼펜심? 네. 했을 때 아주 조그만 1mm 정도 되는 그 정도 튀어나오는 거인데 얘를 갖다가 이렇게 문질러주게 되면 하는데 문지를 때 마찬가지 어떻게 문질러주는 효과가 좋습니까? 내렸다. 힘을 내쉴 때 내렸다. 쓱 눌러주면 쓱쓱 잘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 아주 좋아요. 어디가 안 좋을 때 그렇게 하라고요? 허리가 안 좋을 때. 허리 안 좋을 때. 예. 그러니까 이제 손에서 만질 때 여기를 만지거나 허리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 만지면 효과가 이제 많이 좋은데요. 어떤 경우에는 여기가 오른쪽 다리가 아플 때 왼쪽에서 왼쪽. 반응이 오는 경우가 있고 오른쪽 다리가 안 좋을 때 오른손에서 반응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우리가 사병치, 상병하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될 때가 있고 그냥 아픈 그 자리가 나타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항상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네. 그리고 네. 그 요즘 아이들이 핸드폰을 많이 하니까 거의 이렇게 거북이목이라고 그러잖아요. 집에서 어떤 운동을 시키면 좋을까요? 아까처럼 이게 가장 좋은 운동은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서가지고 아까 여기까지 했잖아요. 네.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열중샷을 할 때 어깨를 닿게끔 해가지고 뒤로 젖히는 거 하게 되면 상당히 좋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3번 정도 하게 되면 쭉쭉쭉 펴집니다. 목이 금방 펴지진 않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잡을 때 어디 잡습니까? 아까 대추나무 열렸거든. 대추열을 쥐고 하게 되면 대추열 바로 밑에 가장 들어간 뼈가 대추뼈죠. 대추뼈 바로 밑에를 잡아주는데 거기다가 동그랑땡 팥을 붙여도 괜찮고요. 시신 팥을 조금 잘라서 붙여도 괜찮고 하다못해 침을 붙여도 괜찮습니다. 왜 그런가 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뇌에다가 알려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뇌에다가. 그리고 하게 되면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앞뒤로 하고 좌우로 하고. 지금 이제 거북목은 우리 어른들보다는 애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죠.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교가 방학만 끝나면 아이들이 자세가 삐뚤어서 온답니다. 중학생들도 마찬가지로 그만큼 상당히 사실 심각한 문제죠. 척추측만증도 비슷하게 찌르는 척추측만증은 척추가 이제 이렇게 거꾸러진 건데요. 척추측만증이 잘 낫는 데는 여기 이제 엉덩뼈, 엉치뼈 옆으로 툭 튀어나온 데가 있어요. 이렇게 올라왔는데 골반으로 보게 되면 여기 뼈 여기 튀어나온 뼈가 높이 올라와 있거든요. 네. 이 주위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만져주게 되면 이쪽에 통증을 많이 느낍니다. 사실 척추측만이라고 하는 것이 보기에는 상당히 흉측하게 바뀌었는데요. 나려면 금방 나는 병입니다. 이 부위만 잘 맞으면 그래가지고 이제 될 때까지 구경차 마사지를 잘 해주는데 특히 이런 부위에 이제 아픈 사람 같은 경우에 이 부위에 뭐가 껴 있냐면은 약간 셀룰라이트라고 하는 이렇게 이물질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걔네들을 갖다가 제거시켜주는데 제거시키는 방식이 이렇게 손으로 움질러가지고 내려도 되고요. 그 다음에 도구를 사용해서 계란 같은 거, 공 이런 걸로 해가지고 문질러도 좋습니다. 본인이 할 수 없으면 거기다가 이제 손으로 하는 게 좋고요. 안 되면 여기 저는 안티프라민을 자주 애용하는데요. 안쓸 경우에 안티프라민 같은 거 하게 되면 질문이 있는데요. 네, 계속 받아도 되는 건가요, 팀장님? 한 번만. 네. 여기 어깨뼈가요. 네. 위에 뼈랑 요
팔뼈가 벌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아, 소문 나서요. 이 어깨뼈가 사실 어깨뼈가 뭐냐면 여기는 뼈는 커다랗게 이 날개뼈라고 하는 것이 하나고요. 쇄골뼈 하나, 그 다음에 여기에 뚱뼈가 하나 연결이 됐습니다. 뼈가 세 개거든요. 근데 그 사이가 이제 벌어졌다는 거잖아요. 많이 벌어진 거는 그쪽에 이제 관절이 우리가 인대라고 하는 것들이 늘어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인대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일단은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병원에 가는 게 제일 좋고요. 병원에 이제 집에서 할 경우에는 우선 쉬어야 됩니다, 많이. 왜냐하면 걔가 계속 안 좋은 상태에 자극을 계속 받게 되면 이제 벌어질 수가 있는데 쉰다는 것은 가만히 쉬는 게 아니라 가벼운 운동. 우리가 심하게 운동하는 것과 가볍게 스트레칭 해준다고 하는데 그런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힘껏 두들겨 맞으면 아프고 가볍게 해주면 마사지가 되잖아요. 더 부드럽게 하면 애무가 되듯이 그 차이가 있습니다. 강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그 범위를 잘 해가지고 하게 되면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이제 시간이 너무 지나가가지고요. 개별적으로 질문 있으신 분은 남아서 하게 되면 밤새도록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